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커피 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보면서 요즘 한국 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한국 커피 문화가 정말 빠르게 그리고 또 여러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보고서 보니까 이제 그냥 커피 마시는 걸 넘어서서 원두 원산지나 로스팅, 내리는 방식까지 다 따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랄까, 자기 취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된 거죠. 네, 단순히 카페인 필요한 걸 넘어서는 네, 맞습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취향, 이런 걸 중시하는 트렌드가 커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얼주가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네네. 이게 진짜 한국 커피 문화의 거의 뭐 대표격이 된 것 같아요. 추워도 아이스를 마시는 거예요. 이건 보고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특유의 청량감, 깔끔한 맛,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바로 마시기 편하다는 점도 있을 거고요. 이제는 거의 습관이나 문화 코드처럼 된 거죠. 하긴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 그리고 집에서 직접 커피 내려 마시는 거, 홈카페요. 이게 2019년 그쯤부터 확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도 엄청 깊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 작지만 개성 있는 로스터리 카페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 홈카페 확산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커피 맛 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품질, 더 다양한 맛을 찾게 되고 이게 또 스페셜티 커피 시장 성장으로 이어진 거고요.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하고 품질 좋은 커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요즘엔 커피 오마카세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맞아요. 바리스타가 추천해주는 코스 같은 거죠. 아니면 되게 독특한 컨셉의 에스프레소 바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그런 프리미엄 경험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커지고 있어요. 그냥 좋은 커피를 마신다, 이걸 넘어서 그 경험 자체를 소비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트렌드죠. 앞으로 이런 프리미엄 시장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이런 고급화 흐름이랑 같이 가는 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더라고요. 이게 커피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디카페인 커피요. 찾는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었어요. 맞아요. 예전엔 디카페인 하면 맛이 좀 밍밍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 인식이 좀 있었죠. 근데 요즘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요. 디카페인 원두 자체도 다양해지고 맛과 향이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카페인 때문에 커피 좀 꺼렸던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디카페인 말고도 그 왜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 있잖아요. 아, 네. 대체 우유. 네, 그런 걸로 만든 라떼 메뉴도 엄청 많아졌고 아니면 락토프리 우유 쓰는 것도 늘었고요. 맞아요. 건강이나 뭐 신념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아졌죠. 심지어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쓰거나 단백질 같은 걸 넣은 기능성 커피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네. 건강관리 트렌드가 커피랑 만나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상태나 가치관에 맞춰서 커피를 고르려는 수요가 커지는 거죠. 이야, 근데 또 동시에 보면 편리함이나 가성비 이것도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나 무인 카페 아니면 온라인으로 원두나 캡슐 사는 것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이게 약간 시장이 나뉘는 건가요? 고급은 고급대로, 가성비는 가성비대로. 양극화라기보다는 소비자의 니즈가 그만큼 다양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니즈의 다양화. 네. 어떨 땐 좀 특별한 프리미엄 경험을 하고 싶지만 매일 마시는 커피는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을 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니까 이 두 흐름이 같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같이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커피 원두 재배 과정이 환경 친화적인지, 농부들한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가는지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스페셜티 커피 다음에 제4의 물결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제4의 물결이요? 네, 단순히 맛과 품질을 넘어서서 커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와, 의미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가서 찾아오는 거나 심지어 로봇 바리스타까지 등장했으니까요. 그렇죠. 기술은 더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또 매장 운영 효율도 높여주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한국 커피 시장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보고서는 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말씀드린 홈카페나 스페셜티 트렌드가 계속 시장을 이끌 거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기후변화 때문에 원두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원가 부담이 커지겠네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한국 커피 시장이 정말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뭐랄까, 소비자의 취향은 점점 더 고급화되고 세분화되는데 동시에 건강이나 윤리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편리함과 가성비도 놓칠 수 없고 정말 복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거고 또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프리미엄 경험을 추구하는 흐름이랑 또 편리함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흐름이 동시에 강해지고 있는데 한 5년 뒤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과연 어떤 모습에 더 가까워질까요? 이 두 영향이 더 명확하게 나뉠까요? 아니면 그 경계가 좀 흐려지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커피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